용산국제무지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머드급 초대형 개발 사업을 앞두고 용산 대장주 아파트와 우리 동네 온열일가 아파트 시장 실거래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제무지구 내 주택 1만호 확대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집값에는 호재인지 악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주간 용산 부동산 시장 동향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주간 용산 부동산 시장 동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용산국제무지구,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10년 넘게 이야기만 하던 사업 아니냐? 또 기초작업만 하고 멈추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용산국제무지구 기반조성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말만무성했던 사업이 실제 공사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업 규모입니다. 축구장 약 70개 크기의 부지에 서울의 새로운 업무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국제무지구는 실제로 몇 단계까지 진행됐을까요? 그리고 이 사업이 용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팩트만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국제무지구는 과거 2013년 금융위기와 사업성 문제로 무산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은 당시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서울시와 코레일, SH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실시계획 인가 절차도 마무리되면서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할까 말까를 논의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은 언제 어떤 건물이 올라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업 부지 면적은 약 45만에서 49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국제 규격 축구장으로 환산하면 약 70개 수준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 정도 규모의 유휴 부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사례는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들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백청 랜드마크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기업입니다. 국제무존에는 글로벌 기업 본사와 초고층 오피스가 들었을 계획이고, 업무 복합존에는 오피스 상업시설, 업무 지원존에는 주거, 교육, 의료시설이 들었을 예정입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이 몰리면 그때 주거 수요가 발생합니다. 뉴욕 허드슨 야즈가 성공한 이유가 건물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2030년 전후 기업과 주민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는 이르면 2027년 말 주택 분양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용산국제무지구는 더 이상 계획 단계가 아닙니다. 기반시설 조성공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 인가도 완료됐습니다. 현재 2028년 기반시설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실무자로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닙니다. 국제무지구, 용산공원, 전자상가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대형 개발 사업을 앞두고 실제 용산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개발 호재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 용산 집값은 정말 오르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격만 보고 있지만 시장은 거래량과 매물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은 용산구 전체 시장 데이터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동네 온열일가 대표 단지의 실제 시장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산구 부동산 시장 동향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매매 거래량은 1월 89건, 2월 99건, 3월 77건, 4월 139건, 5월 96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4월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띕니다. 전세 거래량은 1월 273건, 2월 249건, 3월 210건, 4월 196건, 5월
83건으로 감소하는 흐름입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1월 272건, 2월 238건, 3월 341건, 4월 359건, 5월 248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 부동산 시장은 전세보다 월세가 강하고 매매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장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KB부동산 자료에서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매물 추이를 보면 연초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운요일 일가 용산 이 편한 세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보면 1월부터 5월까지 매매 거래는 총 8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4월에는 6건의 거래가 집중되면서 거래량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전세 거래는 총 37건, 월세 거래는 총 34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전세와 월세 거래가 21건 발생하며 실거주 이동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산 이 편한 세상은 실거주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효창 공원 압력 역세권 입지와 대단지 일반 아파트라는 특성이 거래 데이터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매물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거래량 변화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첸시아 용산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매매 거래는 총 3건 발생했습니다. 4월 1건, 5월 2건의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전세 거래는 총 7건, 월세 거래는 총 9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매물수는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보다 주목할 부분은 매물 변화입니다.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의미 있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리첸시아 용산은 원효일 일가와 문배동 생활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또한 문변무지구 개발과 원효일 일가 역세권 도시정비행 재개발 등 주변 도시 변화와 함께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오늘은 용산구 전체 시장과 우리 동네 대표 단지의 거래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용산시장은 거래량 회복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마다 거래량과 매물 흐름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닙니다. 거래량은 늘고 있는지, 매물은 줄고 있는지, 실거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결국 시장은 뉴스보다 데이터가 먼저 움직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용산국제무지구 사업의 승패는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양질의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최근 용산국제무지구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주택공급 확대 논란입니다. 일부에서는 국제무지구 내 주택공급을 약 1만 가구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용산 집값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먼저 악재로 보는 시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무지구는 원래 글로벌 기업과 업무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런데 주택 비중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업무 기능이 약화되고 결국 일반적인 주거단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공급 증가 자체를 집값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호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제무지구가 성공하려면 결국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기업만 들어오고 주거시설이 부족하면 직주 건접이 어려워지고 도시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정한 주택 공급은 오히려 기업 유치와 살기 좋은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은 어떨까요? 공인중개사 실무자로서 저는 단순히 공급 물량 숫자보다 어떤 주택이 공급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산국제무지구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1만 가구는 결코 과도한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제무 기능을 유지하면서 직주 건접을 실현할 수 있는 특정 수준의 주거 공급은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 확대 자체가 아니라 국제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결국 용산국제무지구의 승패는 아파트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끌어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집값 이슈가 아니라 용산의 미래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용산 부동산과 관련해 매수, 매도, 전세, 월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보유 부동산의 현재 가치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희망공인중개사무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래 데이터와 24년의 중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월요일 업로드되는 주간 용산 부동산 시장 동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부동산TV 공인중개사 허병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의 실전 내공으로 당신의 부동산 가치를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